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남두용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시 성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누가 적임자일지 오늘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이 되고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후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시작하시죠. 성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훈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 바로 세우기입니다. 180석을 주었는데 또 정부를 심판합니까? 이재명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또 허용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성산구민 여러분, 탈원전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원전산업 복원, 방위산업 수출 정대 등으로 창원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50년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의대 유치, 창원, 대구, KTX 직선화, 그린벨트 해제 등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중진의원이 필요합니다. 시장 재임 시절 SBRT, 사대상공원 개발 과정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의뢰와 고발된 후보로는 성산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강기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허성무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많이 힘드시죠? 이번 선거는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 강기훈 후보 4년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강기훈 후보 지난 4년 감나무 개수 부풀려 과다 보상받고 덜켜 토해낸 사건, 양도소득세 10억 원 감면받기 위해 덜킨 사건, 입법하다 덜킨 사건, 정유세 감면 입법 시도하다 덜킨 사건, 그리고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와 합작 투자했다 덜킨 사건, 참으로 부끄러웠던 4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창원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거입니다. 제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산구민 여러분, 여영국입니다. 창원공단 23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30년 일을 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합니다.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림이 자주 찾는 동네 병원 간호조무사, 생리휴가도 연차휴가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 노동법 적용에서 완전 제외되어 있습니다. 양당이 외면해온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은 청년들의 미래이자 불평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노동정치는 한국 사회 변화의 근본입니다. 저 여영국이 노동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보 정치, 노동 정치를 지켜주십시오. 여영국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윤석열 심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께서 답변을 듣고 그 같은 주제로 바로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전략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지난 1974년 1호 기업 입주 이후 50년간 지역경제 성장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지향적 산단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대기업 유치와 또 지역기업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부터 말씀 주시죠. 창원 국가산단 지난 50년 동안 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가성비라든지 또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는 먼저 주도하고 먼저 혁신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ICT 융합하고 디지털 전환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산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하도록 밀어드려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업종도 잘하게 하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업종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 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등의 제조 경쟁력을 만들어서 제조 패권도시 만들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기업들 잘 지원하고 또 더 많이 밀어들이면 그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게 되고 그런 환경을 보고 다른 대기업도 창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새로운 대기업 유치도 가능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허성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산자위에 들어가서 창원 국가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등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으로 청년고용 국가산단 특별법을 신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창원, 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잘 사는 그런 도시 창원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말씀 주시죠. 네, 1호 입주기업 범한금속 지금은 PK밸브를 시작으로 창원공단이 5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983년 창원공단에 와서 40년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50년 세월 창원공단은 창원 시민의 삶이자 현재고 미래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산업여군이라 불리며 창원공단을 떠받쳐 오셨던 선배 노동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기업주 및 경영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죽고 다치고 병들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창원공단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미래로 가는 연대와 상생의 공단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공단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지금의 석탄 화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은 머지않아 수출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찾아오는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으로 비는 일자리는 청년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의 성과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내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 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 연동제를 현실화해서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가는 연대와 상생의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은 납품 단가 연동제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전면 수정해서
상생의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으로 제조업이 더욱 고도화되도록 노동조합 등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말씀 주십시오. 네, 창구가 산다는 경남 전체 생산의 64%, 수출의 67%, 고용의 53%를 차지하는 경남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원전산업 복원, 방위산업 수출 정대, 우주항공청 설치 등으로 경남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산단 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 부품 산업을 발굴하고 방위산업 및 원전산업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합니다. 둘째는 창원산단 100년을 위한 창구와 산단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업종을 확대하고 또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 설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수본사제 추진으로 생산지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일터와 삼털과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어린이집, 호텔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산업문화 청년이 공존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창원과 산단의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경제의 또 하나 축인 제2과 산업단지의 4차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창원, 일명 청년들의 산업단지로 제2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주제로 주제 토론을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전략을 주제로 한 후보당 5분씩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단 이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2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원 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전략을 주제로 주제 토론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등 이제 진보하는 기술을 우리 공단에 접목해서 더욱 공단을 고도화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도화도 좀 원하청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기술 진보는 필연적으로 고용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진보와 산업 고도화가 기업의 이익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강기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집 어디를 둘러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좀 시대 정신 같은 것은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좀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공단이 이제 그런 과제를 어떻게 담아낼 건가? 또 갈수록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에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지방 소멸 문제나 뭐 이런 아까 청년 문제를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대체로 고용을 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가청화시키고 있는 그렇게 좀 일자리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 임금 격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강기훈 후보께서는 이런 계속 비정규직 하청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 격차가 심한데 혹시 이런 것들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이거 좋은 질문 같습니다. 산단의 구조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구조 고도화가 이런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화가 결합된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탈원전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원전 산업을 복원을 하고 그 정도 짧게 하시죠. 예. 네. 30 된 것 같은데. 네네. 기존 산업을 일단 활성화해서 그와 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고 네네, 일자리가 그것까지. 늘어나면 결국 정규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까지 합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어떤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기업이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늘어나지 않겠냐. 네. 결국은 이제 그동안 낙수 효과 정도의 대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허성무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장 재직 시절에 2020년 지식산업센터 조례 기억나시죠? 예. 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임 시장 시절에 또 좀 논란이 되었었는데 필지를 분할해서 이것을 만약에 팔게 되면 대기업 중심의 창원공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2015년대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성무 시장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직할 때 민주당 주도로 이것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지역의 노동자들이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사모펀드들이 그때 많이 기업을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인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유유부지를 분할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그 자기 돈벌이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그 조례 폐지 이후에 공단이 어떤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뭐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막고만 있어서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한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은 걱정하시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후라는 것이 이미 좀 밝혀지고 있고요. 실제 일부 그 필지 분할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그까지 하시다. 예, 그대로 나중에 필요할 때 관련 좀 기업들이 말씀을 들어가서 하고 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그때 아마 추진하면서 그 무슨 사업이었죠? 그 지금 로만시스 있는 땅에 거기에 뭘 하려고 했었습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그런데 그때 로템에서 막 나왔던 이야기들이 만약에 그런 지식 그 산업형 주거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게 들어오면은 결국은 공장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로템의 전차 공장이 떠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네, 여영국 후보의 5분, 네, 지금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의 5분 다 쓰셨고요. 현재 창원 국가산업단지 제도약 관련 전략 저희가 주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주도로 주제 토론을 이어가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하고 관련 업체 280개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서 창원 경제에 큰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3조 3천억의 수주와 1조 원 특별금융 지원과 또 방위산업 수주 정대로 창원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허성무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창구가 산단 재도약을 위해 원전산업 복원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허 후보 시장 재임 시절 2018년 12월 24일 간부회의 시에 원전 해체 시장이 크다. 산자부 원전 해체 연구소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시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원전 산업은 창원 경제의 젖줄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크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혹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사과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 생태계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구성상 20% 정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파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생태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물론 장기적으로 위험한 원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토론이 돼야 되고 그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은 네.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체라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시장이 있으면은 건설하는데 건설해놓고 30년, 40년, 50년이 네, 지나면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해체도 건설했던 사람들이 하면은 이제 가장 건설하시죠.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을 했던 사람들이 해체도 동시에 하게 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 창원 기업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지 제가 말자. 질문하는 거는 그런 요지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한 요지는 창원 경제의 중심축은 젖줄은 원전인데 이 해체 산업을 우리 창원공단의 주력 사업인 원전 산업을 해체 산업으로 지금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허성무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냐, 또 그렇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의향이 없냐, 이걸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말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오해가 아니라 본인이 원전을 간부회의시에 간부시에 이야기했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원전이 아니, 아까 건설되고 말씀드렸고요. 설계 수명이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하고 문재인 건설했던 정부의 회사가 탈원전 정책에 해체를 우리 하는 허성무 것이 후보가 더큰 도움이 거기에 된다. 동의를 하고 해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시장할 때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해체 산업을 준비하라고 한 내용은 굉장히 창원 경제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창원 경제 해체 원전을 해체하고자 했던 그 발언은 창원 시민들에게 사과를 정중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발언의 취지를 너무 왜곡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답변 기회를 다 했으니까요. 다음은 산업단지 구도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국회에서 금속의 엑스레이 또 MRI라고 하는 첨단 복합시설 구축 사업에 2023년에 5억을 반영하고 또 올해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비 4,500억이 투입되게 되면 창원공단의 고도화와 새로운 기업 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 구축으로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기업들이 창원으로 몰려올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도 유치하겠습니다. 여영구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과의 외교 참사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로연구원 중심으로서 소재, 부품 신사 발굴을 통해서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가 노력해서 유치한 제2과 산업단지에 AI, 드론, 자율주행차, 첨단 바이오 헬스 기업 유치로 청년들이 머무는 공단으로 조사해서 일명 청년들의 산업단지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여영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30초 드렸습니다. 네. 아니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선 우리 그 제로 연구소를 제로 연구원으로 성격할 때는 제가 20대 국회에 짧게 들어가서 그때 좀 이루어내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창원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터전이 되고 또 문화생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되려면은 우선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충분히 좀 보장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강기훈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도 정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제도약 전략 관련해서 주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주도로 주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창원 국가산단은 정말로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를 먹여 살리는 중대한 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먼저 혁신하고 먼저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소재 부품 쪽의 강국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산업 쪽의 강국도 되어야 되지만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ICT 융합하고 또 그것을 디지털하고 이렇게 나가고 여영국 후보가 말씀하셨던 또 그것이 거리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고도화해 갈 것인가, 기존의 위기에 처한 제조업들은 어떻게 구해냈을까 하는 그런 경험과 실적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시장을 하는 동안에 GM 창원 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와 협의하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GM 공장에 새로운 라인이 깔리게 하고 도장 공장을 신설하게 하고 8천억이 투자되게 해서 지금 새로운 차종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GM이 잘 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TX 엔진이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하는 그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사청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도록 했고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1공장이죠. 이게 스마트 파크로 지금 명명되어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으로 후보님, 만들어내는데 질문을 이제 모든 좀 걸 해주시죠.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기훈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강기훈 후보는 늘 큰 소리로 뭘 한다 이렇게 국회의원 8년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실적을 가진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래로 가는 것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4차 산업 유치 육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유치 육성을 공약집에도 홍보집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4차 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2산단이 들어올 때 이미 오송 쪽 산단에 바이오 산업은 국가가 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이미 정리가 그쪽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시장이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뒤늦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말꾼보다는 일꾼이 낫습니다. 저는 일꾼입니다. 허성무 후보는 기업을 다녀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기업을 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랫동안 LG전자를 시작해서 기업도 운영하고 경영도 해봤습니다. 창구와 산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고도가 필요합니다. 기존 산단을 구조고도하려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30조, 이와 같은 30조 일들 하고요. 지났는데요. 바이오 후보님. 헬스케어법은요. 국정과제로 제2반도체 산업이라고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50년 먹거리 사업이 바이오 헬스라고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예,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법을 냈는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좋습니다. 잡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 법을 통과하면 제 제6과 주도권 산단지에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머무는 공단, 일명 청년들의 제 주도권이라서 공단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로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헬스가요. 예. 바이오 헬스 부분이 오송과 안동으로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바이오 헬스 부분을 오송과 안동으로 배정할 때 강기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창원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하지도 못해놓고 자 원전 방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을 제2산단에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산업을 우리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일자 이런 공약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거는 일부고요. 정말 뒤늦었다. 너무 뒤늦었다. 허 후보가 이야기한 일부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법이 답변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뿐이다. 예, 허성무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여기서 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시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이번엔 7분씩 주도권을 드릴 건데요.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은 확보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2명 모두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약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약 검증에 앞서서 허성무 후보 공보물을 보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이 엄해와 비방 일색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은 매우 유감이고요. 저보고 4년 동안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 7위를 하고 경남 국회의원 중에 1위를 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의 차원을 포함하고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국가산업단지 제2단지를 유치하고
또 유방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4월 1일부터 8,300만 원 드는 치료비를 470만 원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적용도 해냈고요. 간병비 국가 책임제 성산에서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민 제2터널이라는 석동터널, 장복터널, 양곡에서 해암을 잇는 장복터널도 제가 개통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한번 공보물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보물 보시면요, 이 허 후보는 뭐 이렇게 심판하겠습니다, 뭐 이게 일색이에요. 저의 공보물 보면 지역별로 전체 국민을 위한 공약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래놓고 저더러 4년 동안 한 것이 없다 그러고 이 비판 일색이에요. 공보물을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간병비 때문에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간병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4년 연속 복지 간사를 하면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간병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어서 우리 창원 성산 희연요양병원과 널푸른 요양병원에서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인구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간병비 국가 책임제 이제 시범사업이 성산에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도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하는 환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의구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돌봄 규범법 제정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아마 간병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돌봄 간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함께 그분들의 임금을 결국은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전적으로 국가 부담으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은가, 네. 이런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과 의대 신설의 이유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필수 의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대 정원과 의대 신설을 이야기합니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경남, 경북, 또 전남, 전북에 반드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우리 창원의 국립창원대에 의대 신설 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여영우 후보께 질의드립니다. 의대 신설을 통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여영우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의사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단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공공성을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 돈벌이 의사들이 졸업하고 돈벌이 시장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떠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처럼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공의대나 5년인가 지역의대. 7년인가 근무를 하듯이 네. 지역의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네. 그분들을 알겠습니다. 선발하고 네. 또 해당 지역에서 또 근무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공공의대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 창원과 동대구 간 직선화가 주민들의 이제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 직선화가 되면 2시간 20분대에 창원과 서울을 오갈 수 있는데요. 우리 허성무 후보께서 시장 재임 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은 일종의 교통오지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대구 창원 간 직선화, 고속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수의 정편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도 KT에서 꽤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제가 네. 시장할 때 KTX 알겠습니다. 편수 정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은 하지 못했다 그죠? 실행은 하지 안 됐다 그죠? 그렇죠. 네, 국토부의 알겠습니다. 계획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주장했고 지금은 국토부가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이제 정비법에 창원시가 당초 법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토부의 장차관 또 실국장 만나서 이 면담을 통해서 시행령에 반드시 창원을 구 창원을 포함시켜 달라 이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이 혜택은요. 첫째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둘째는 용적률을 150%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기자회견 한번 했다는 이유로 공보물에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성과를 가로채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성과를 가로채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불어민주당 차원 성산구 지역위원장이면서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한 현수막 개첩은 모른다고 하고 방송에서도 여영구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허위방송으로 유권할 표심을 왜곡했다는데 이런 분이 성산구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영구 후보님이 이렇게 여영구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허위방송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에 이와 같이 포함하지도 않았는데 차원이 포함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방송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허위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허위 사실을 이 계속 부분에 말씀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성사구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인구 후보님 답변 바랍니다.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강기훈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할 성질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근거한 뭐 이런 문제들은 싸울 문제는 아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강기훈 후보의 공약 검증 관련 주도권 토론 일단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의 주도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검증 전에 강기훈 후보님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기훈 후보님 공보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창원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내용이 제 공보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원하는 공약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강기훈 후보께서 엄청나게 펼쳐나간 공약들 제가 축약, 요약해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비교해서 읽어주시면 다 있다는 거 아시게 되고요. 오히려 강기훈 후보께서 이 공보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강기훈에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도대체 강기훈 후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은 후보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는 정도의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강기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기훈 후보의 공약집을 펼치면 부동산 공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기훈 후보가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강기훈 후보가 재산 공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땅이 그 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가지고 계십니까? 땅이 많이 없고요. 그거는 그 산지 임야고요. 그 다음에 가수원 1,100평, 그 다음 나머지 임야가 한 5,000평 이렇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 판넬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기훈 후보의 공보물에 실려 있는 강기훈 후보의 토지에 대한 이 면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파동 뒤에 있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땅들인데요. 예, 약 3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평수로 하면은 10,000평이 조금 안 되는 아주 큰 그린벨트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부인의 명의로 주로 산 거죠. 그리고 아드님 명의로도 대방동 쪽에 또 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린벨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러면 저도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때로는 장애가 될 때가 있다라고 시장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창원 발전을 위해서라면 부분적으로 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린벨트에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그린벨트에 10,000평이 조금 안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계신 강기훈 후보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공약에 내세우고 있고, 또 지난 3월 17일인가요? 실제 그 대표 발의, 입법 발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강기훈 후보의 이런 공약과 태도를 과연 시민을 위해서, 창원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낸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재산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고 있는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낸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과거에도 땅 투기 의심을 받는 게 많이 있었고 그게 또 TV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강기훈 후보의 공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게 공약 검증하면서 참 질문할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저의 부동산 관련해서 온갖 음해와 흑석선전으로 엄청나게 민주당 쪽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억울 제기했는데 아예 무혐의로 아무 문제 없는 거로 정리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다시 오늘 우리 시민들 보는 앞에서 땅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의혹이 든다, 뭐 그린벨트 해제가 뭐 강기훈 의원이 땅이 갖고 있지 않느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저는 땅 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부동산 투기가 했는지 예. 경찰 조사 충분한 아니 답변이 그렇게 의혹을 되었습니다. 제기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요 아들도 땅을 예,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아니, 봅니다. 그렇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니,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자, 대해서 질문하기 맞지. 그 공약을 물어봤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그걸 대해서. 또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질문할 자, 게 다시 없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건 의뢰고요. 요 판넬을 보시면요. 국도 25선이 노랗게 있습니다. 이 국도 25선으로 올라가는 길들이고요. 그 길 위가 여기 산인데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이 지역은 김해 진례에서 창원 사파동으로 터널이 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 예정이 맨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강기훈 의원께서 도의회에서 소방건설위원회 위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가장 빨리 보고되고 유통된 곳이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그 부인의 명의로 그 터널의 진출입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 5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땅을 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땅의 소유는 강기훈 의원의 공고물, 아까도 이 공고물 이야기하셨죠. 이 공고물에 밝혀져 있는 땅입니다.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땅을 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계획 도시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게 지혜를 그거는 뭐 질문한 게 아니고 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직접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제 질문 시간 그러면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해로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창원시장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한 날에 그죠? 우리 강기훈 의원이 공교롭게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전화하고 그 위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강기훈 의원께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잘하려고 했으면 제가 공론화하기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했는지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할 줄도 안 하고 다 했어요. 정말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전에는 아무 노력도 공론화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이렇게 자기 예. 이야기만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허성무 후보의 공약 검증 관련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허 후보님 그 주도권 토론 하실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또 두 분 모두에게 좀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7분 드리겠습니다.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네, 4월 10일 선출될 21대 국회는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해법을 찾는 기후국회,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줄일 노동국회,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국회, 지방국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국민의 삶이 존엄한 돌봄국회, 서로를 악마화하는 대결 정치를 극복할 정치개혁국회, 이것이 바로 저 여영국의 국회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하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후 국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지고 두 후보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답입니다인가 정답입니다인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하는 두 당의 차이는 별로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아까 우리 허성무 후보께서는 이제 해제 그걸 이제 강기훈 후보 어떤 그 재산 정식 그 공개거리로 좀 삼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제가 볼 때는 기후 위기 극복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런 정책이다 하는데 짧게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가를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창원시장을 4년 역임했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린벨트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짧게 말씀 주시죠. 그 차별화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30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차원의 기후 위기 문제는 더 크게 접근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뭐 이왕 기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허성무 후보 공약집에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기후 도시를 공약했습니다. 기억하죠? 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수소 핵 융합 발전 실증로를 유치하겠다. 재생에너지청 신설 및 유치하겠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를 유치하겠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유치가 실패하면은 창원을 기후 도시로 만드는 내용은 아무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그거는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공약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창원의 기후 위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다 실천은 못했지만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모든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되었고 일부는 또 안 되고 있는데 또 오래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 수많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는 시대적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제한해야만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원자력 관련해서 쭉 그 공방이 좀 오갔는데 그 허 후보께서 시장 재직 시절에 소형 원전 예, SMR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되게 좀 찬양을 한 어떤 기사를 한 본 적이 있어요. 또 소형 원자력 그 육성 방안까지 마련을 2022년도입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찬양론자로 좀 보여지는데 미국의 뉴스 케일사가 소형 원전 실증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취소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도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원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 같은 그런 대형 사고에서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원전은 효율성이 있는 거죠. 네, 짧게.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네, 한국이 됐습니다. 가장 네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적극 지원하려 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해 되게 좀 찬양하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찬양까지는 뭐 이 아니고요. 점은 필요는 사실 하다.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기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4월 2일 날 보건의료단체에서 국민건강체학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혹시 기사 기억하십니까? 총 3명을 선정했는데 원희룡, 윤희숙, 강기훈 이렇게 3사람입니다. 강 후보가 입법한 것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법 기억나시죠? 네. 뭐 이게 대해서 이 법은 개인 의료 건강정보 도둑법으로 이 단체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내 개인 정보 중에 우울증이나 임신, 또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 기업의
넘어가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를 기업에 악용할 수 있는 제도를 풀어주는 완전히 이 의료 시정 그 민영화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되는 공공의료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그것은 그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선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시민단체가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지 하는 부분에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유 분께서 말씀하신 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50년 먹거리를 위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맹맹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거기에 일환으로 제가 법을 제출했는데요. 그 법에는 여영국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더 세밀하게 하자는 뜻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여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됐고요.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은 헬스케어법입니다. 이 법은 이름만 가려서 기업에 제공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후보 모두 공약 검증 관련된 주도권 토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지방 소멸에 대비한 교육 정책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다가오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도 이 출생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형편인데요. 자, 이런 급박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은 무엇일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학령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출생 문제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자립 또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정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무너뜨려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에 있어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창원이나 우리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령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의 해법은 기업과 노동 친화적인 교육으로 융합 인재를 양성해내고 창원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 정책을 말씀드리면요. 초중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원기계공고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장과 아주 연계시키는 그런 지역 산업과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청년들을 반드시 50% 이상 채용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내고 있는 청년고용 국가산단 특별법입니다. 자관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말씀 주시죠. 네, 지역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많아야 지역 학교 산업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꼭 당선되어서 고등교육 대개혁으로 지방을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교육 지원비를 균등 분배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균등 분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대학교는 학생 1인당 지원비가 5,804만 원, 창원대학교는 2,067만 원입니다.
무려 3,0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상향 평준화해서 균등 분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가 교육투자 예산을 직원보다 더 늘려서 서울대학교 투자 수준으로 균등 분배를 하면 무상교육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균등 분배, 무상교육이 된다면 학부모님들도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해방될 겁니다. 특히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경상대학교에 투자를 늘려서 무상교육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민간기업도 공기업과 함께 인재 채용 시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2022년 출생아 수가 4,747명, 10년 전 2013년 1,207명, 5,460명이 줄어서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대 계획과제 중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과 교육의 통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국가가 돌봄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창원에서 자란 아이는 창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형 키즈 카페와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널봄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학원형 널봄 교육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추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창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후보자 간의 어찌 보면 마지막 주도권 토론인데요.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릴 거고요. 이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제는 있습니다. 자질 검증입니다. 자,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또한 가능한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자질 검증으로 주도권 토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6분 드립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허성무, 강기훈 두 후보는 서로의 결함을 들춰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심판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 검증 나무라는 꼴입니다. 성산구에서 이런 진흙탕 선거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과 달리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견제 권력이 없는 만큼 도덕적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훈 후보는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세 중에 감나무 허위 보상 수사건은 무혐의 났다고 변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정의당 시의원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1억 원이나 되는 허위 보상금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후보가 그냥 꿀꺽했을 겁니다. 빵 하나 훔쳐도 구속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후보는 의원직을 달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가수원에 들어가서 감나무 수를 헤아리겠습니까? 성산구민들 그 누구도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들키면 재수고 들키면 돌려주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강기훈 후보는 당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재산 순위 7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권이 밝은 사람이 보상받을 물건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향 분들에게 부끄럽고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쪽팔려서 낫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성산구민들께 사과하고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여영구 후보님, 정말 이 일은 감나무 보상은 창원시가 하는 겁니다. 지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창원시의 행정의 수반인 시장의 책임이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강제 수용을 창원시가 하게 됩니다. 제가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25년을 아버지하고 같이 경작해서 부친께서 3년 동안 그게 거름을 실어 나르다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예, 세상에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 변명은 나중에 본인 아니에요. 시간 때 아니 본인 시간 때 하시기 부친하고 바랍니다. 같이 경작했던 거를 창원시가 강제 자, 매입을 후보님, 하면서 계산을 그만하시고, 잘못한 것이지 후보님 지주한테 그만하세요. 전가한 것은 예, 그것은 주도권 잘못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하시고 네. 후보님 그 변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제는 후보께서는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산 구민들의 심판의 시간만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후보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강기훈 후보 감나무 허위 보상 사건 관련해서 시장 재직 시절에 정의당 시의원이 아마 허성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한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음정 보상가가 애초보다 380억이 더 보상됐다. 국회의원 가족 땅에 편백 100세구를 심어서 그로부터 4년 뒤에 보상을 받았고 제곱미터당 평균 57만 2천 원인데 국회의원과 특정인은 제곱미터당 60만 원, 8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그때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 정보라는 보호법을 내세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보상 가격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정의당 시의원이 민주당 시장이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당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우리 의원을 지칭하듯이 허성무 시장은 브리핑에서 사법 조치까지 운운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강기훈 의원의 과다보상 문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나 당시 허성무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0년도에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에는 허위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성무 당시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언론의 공개적인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허성무 후보께서 감나무 보상권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강기훈 후보는 아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허성무 후보는 강기훈 후보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보보호법과 이제 공개의 문제 때문에 좀 충돌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보보호법이 공개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다른 개인적으로 자기가 희생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아주 심하게 거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더 강력하게 제가 감수하고 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제가 감수하겠다 해도 공무원들이 끝끝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점을 제가 더 지휘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서 이제 그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고소 조치했고요. 그 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강기훈 그만하시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윤석열 검찰이 들어와서 지금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되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기훈 후보는 이 건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는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허성무 시장께서도 그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 져야 된다. 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여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자질 검증 주도권 토론 기호 이번에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주도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6분 드리겠습니다. 네, SBRT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1차 공사 후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원상복구를 시민들이 원하면 저 강기훈이 원상복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전임 시장, 현 시장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단계가 있는데요. 19단계까지가 허성무 시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19단계까지가 허성무 시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2019년 5월에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12월에 학정 고치를 하고 15억 원을 들여서 2021년도에 설계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2개월 앞두고 2022년 4월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23단계 중에 19단계를 허성무 시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랬는데 아이디어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신교통 추진단 신설을 2018년 11월에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교통단을 또 만들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시청 외벽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SNS에 2020년 1월에 슈퍼 BRT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혁명 창원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과 조직 개편, 홍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 맞습니까? 여인구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23단계 중에서 19단계.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저는 이 BRT 사업은 선한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그대로 뭔가 조감도나 이런 것 중에 보여줬다면은 아마 시민들 대다수는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 한 87%가 찬성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시민들 의견 물어서 원상복구하겠다 하는데 그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창원에 있는 그 정도, 로템에 생산하는 알겠습니다. 수소 트램을 네. 우리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로 빨리 전환하는 게 네, 맞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다음은 허 후보가 중단 지시를 공무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인구 후보님 의견이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 허성무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거 확실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지시를 예, 할 때 알겠습니다.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상공원 특혜 의혹입니다. 공유지 미매입으로 사하공원이 287억, 대상공원이 764억에서 1,051억이 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 하는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창원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질의 해신이 민간 특례 사업의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체납이 원칙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는 소유 구분 없이 매입이 해야 된다고 판시를 이야기 공문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도 점수 조작 사건으로 2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컨소시엄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 후보가 시장 재임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이 발언 때문에 평가 점수를 낮게 해서 공모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이래서 공모업체가 지금 이제 고발해서 이 2심 판결이 창원시장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구 후보님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창원시장 재임 시절에 장기 필요 대행사업 5개 사업이 총 5조 5,804억 원에 달합니다. 이 4개 5개 사업이 지금 수사 의뢰 고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명 허성무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고 창원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면서 질문해 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 돈 누가 먹었냐 시민들이 묻고 있고 또 이와 같은 5개의 이 법을 이 관련된 법안을 허성무 방지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영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지법, 강기훈 방지법부터 좀 먼저 추진을 하는 게 맞겠나 싶고, 특히 이제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저 비용이 아마 경남은행인가에 한 1,000억 가까이 대출을 해서 그 금융 이자가 한 50매덕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는 저 사업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만약에 그 원인은 철저히 좀 밝혀서 어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기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주도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6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해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시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분양가로 지금 수분양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로또를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고,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안상수 시장도 제 공무원가요, 그걸 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도 특혜를 준 적이 없고요. 우리 시민들의 이익만 보고 일을 했고, 정말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잘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판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창원시 감사관은 이런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면서 감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달아서 했던 겁니다.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해양 신도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아니요, 제 워낙 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해양 신도시 관련해서는 그것은 창원시가 3,400억을 들여서 조성한 땅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매각하려고 하는 고민을 창원시장이 했다면 그건 훌륭하고 올바른 시장이죠.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훈 의원은 4년 동안 이 후보 이전의 의원으로서 엄청나게 TV 출연 많이 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영국 의원도 지역적을 다 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4년 우리 성산구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정작 강기훈 의원이 소속된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강기훈 의원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강기훈 의원 좀 나가주세요, 탈당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의 핵심은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그다음에 수사 협조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방금 물었잖아요. 그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이미 다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강기훈 의원이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것까지 화면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탈당 요구로 세는 총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2024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공천 반대 국회의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기훈 의원도 당당하게 제일 앞자리에 얼굴이 나왔는데요. 물론 가나다 순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훈 의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여러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기훈 의원이 정직하고 그저 올바른 의원이었는가, 공보물에 나와 있는 깨끗하고 정직한 의원이었는가, 지난 4년간에 또 그 이전에 여러 행적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이전에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 감나무 값 다시 보상 반납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반납했죠? 그 시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본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본인이 많이 받았다가 또 반납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본인이 시장 시절에 저보고 시장님이 그게 책임이 있는데, 아니 감나무 보상은 창원시가 자, 계산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그걸 것 저한테 같으니까 말씀하시면 그걸 잘못된 거죠. 기억이 안 그 나시는 시장님이 것 일종의 같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다시 그 다 말씀하겠습니다. 해결된 거를, 무혐의 된 거를 그때 또다시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토론 시간에 그렇게 토론할 게 없어요. 시간을 까먹지 마시고요. 아니, 자, 제 주도권 토론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제가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요. 당시에 의혹으로 질문하는 거 창원시에 아닙니다.
의혹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창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던 민간업체가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강기현 의원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27년 전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서류에 감나무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허위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허위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관이 제가 경고를 합니다. 허위 조사해서 사실입니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업체가 그때 보좌진도 2명을 데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는 1993년에 만들어진 서류의 개수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창원시에만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원인 제공이 강기현 의원 본인에게 있다. 또 설사 창원시가 그러면은 과다하게 잘못 보상을 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이거 잘못 보상이 됐네, 과다 보상이 됐네, 계산이 잘못됐네, 아이고 내가 다시 반담할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상식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기 감나무 계산서를 보여주지 않고요. 27년이나 됐는데 아니 그걸 모를 리가 받아가라고 없지 돈만 않습니까? 통지하지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질문한 거 아니,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사실과 저는 이런 강기현 의원의 변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검찰의 공정성이 오히려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창원시에서 여기 이렇게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저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가다 보상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제 저에게 시간입니다. 책임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제 거의 사실 시간이에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상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두 분 좀 진정해 주시고요. 이런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강 후보님, 아니, 강 후보님 끝났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요. 아니 예, 이렇게 여기서 좀 사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허성무 후보 주도의 주도권 토론도 이제 마쳤고요. 오늘 세 분 토론 잘 봤습니다. 토론 진행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열띠게 토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드릴 건데요. 각 후보에게 1분 안에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토론도 그렇지만 공복물도 온갖 음해와 비판뿐입니다. 공복물을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방탄국회 또 허용하시겠습니까?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성산구민 여러분, 저 강기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억울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창원이 확 달라집니다. BRT 파크 골프장 문제 강기훈이 해결하겠습니다. 의대 유치, KTX 직선화, 그린벨트 문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일 안 하는 똑소리 나는 일 잘하는 1등 국회의원, 힘 있는 삼성 국회의원으로 더 큰 창원, 더 좋은 성산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강기훈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창원 성산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누가 창원 성산과 대한민국을 책임질 책임자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으면서 오로지 전임 정부, 전임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원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은 민생 파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강기훈 후보 4년 투표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사전 투표일입니다. 허성무에게 투표하면 허성무가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창원,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상호 허물을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흠결이 있는 후보를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양당 정치를 바꾸고자 한다면 망설임 없이 5번 여영국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1만 원 하던 사과 한 알의 진실은 기후 위기입니다. 녹색정의당 외에는 아무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과 배분의 수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는 녹색정의당과 여영국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당과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5번 여영국과 녹색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MBC 경남과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분들에게 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